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는 민주당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서 아주 합리적인 분석 또는 합리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그다지 환영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의 민주당,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또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옹이하고 있습니다. 방어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만 해도 8월 28일 날 뽑힌 최고위원들만 해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면 다 친명계입니다. 친명계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죠. 당원과 일반 국민, 물론 뭐 주로 당원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놓고 이게 극단적 친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중간지대에 위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팩트도 틀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지금 현대사의 흐름이나 이런 거와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23일에 미국, 일본하고 합의한 데 따라서 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이어받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합의를 실제 이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동해, 남해 등에서 여러 차례 미국, 일본과 훈련을 했고요. 군사훈련을. 다만 2018년부터는 그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북한 눈치 보는 것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제대로 된 그 팩트 체크를 언론에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양쪽의 주장으로만 그 부딪히게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진영 논리로 맞붙어 있습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하는 진정한 평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 전 세계 6위 군사력 어쩌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군사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연합방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러 삼각연대,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한미일이 삼각연대. 세계 6위면 뭐합니까? 북한의 배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그러면 세계 6위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하나,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은 흔히 절대무기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절대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파기하자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핵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술핵 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핵무장도 안 되고 전술핵 배치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핵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최대한 북한의 핵에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엉뚱한 정말 국익을 해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그 다음에 당대표, 뭐 이런 국회의장 뭐 이런 걸 지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보니까 펜실베니아대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제를 했더군요. 여기서 바른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중러 삼강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 즉 남방 삼강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의 뭐 극단적 친일 국방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당내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그 의혹, 제3자 뇌물, 남들은 이걸 다 그 옹호할 때 조홍천 의원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FC 후원금을 받았을 때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검사 출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 체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념 떠나서 합리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최근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북코인과 연관돼 제가 오늘 아침에 해드렸다는 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문제에 관해서도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얘기다. 이것도 제 의견과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 진영 내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조홍천 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호응을 받지 못할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작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졌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재명 대표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 조홍천 의원 합리적 주장을 가지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뭐 대권 후보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이럴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 뭐 보수 진보라는 개념으로 나누다 보면 3대 3 정도가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고 40% 정도가 중도다 하는 그런 견해에 제가 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평상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층하고도 어느 정도 이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뭐 친일 국방 얘기가 처음이 어떻고 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의견. 특히 요즘에 20, 30대, 특히 20대 잘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주변을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의 이름 중에서 그냥 뭐 이준석 정도, 그것도 이준석, 뭐 이재명, 뭐 윤석열, 뭐 이런 정도밖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누구 이름 들으면 누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의 20대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쪽을 찍습니다. 뭐 그게 뭐 이대남이든 이대녀든 어느 쪽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정치 이슈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그때 이제 선택의 기준, 자기 나름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층 또는 부동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큰 영향을, 평상시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 정치인들은 이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야 되지만 그거는 선거에 임박했을 때 얘기고,
평상시에는 요 좌우에 있는 3, 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합리적 주장을 통해서는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희 경험도 그렇고 실제 여러 분석가들도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3, 좌측의 3, 우측의 3이라는 이 약간은 치우친,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치우친 거죠. 이쪽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고 이쪽은 왼쪽으로 치우친 것인데, 그런데 뭐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쪽 언저리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의견 또는 이쪽의 의견에 영합하는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전체의 그 대종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조응천 의원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중간에서 아마 중간과 중간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여론조사에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실질적으로 과다 표집되는 사람은 이쪽의 3, 이쪽의 3이죠. 그러니까 정치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쪽의 3과 이쪽의 3이 대결하는 경향.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같은 걸 조사하면 그거는 이 중간층도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가 넘는데 갤럽 기준으로 63%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긍정평가는 29%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뭐 한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 4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은 또 지지 안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중도적 합리적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제법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네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진영 자체가 뭐 일정한 정도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왜 합리적 주장? 저는 뭐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 합리적 주장이 이 양 거대 정당 내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뭐 꼭 정당 문제 아니고 유튜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해서 보는 거죠. 아, 나는 이 사람 뭐 이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 걸 열심히 본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실체가 뭐냐, 실체가. 진짜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구처럼 누가 어디가 난리 났냐? 정말 난리 난 거 맞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석을 보는 것이고, 그건 이제 상품을 고를 때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싸기 때문에 고르고 어떤 사람은 비싸지만 질이 좋기 때문에 고르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듯이 어차피 그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유권자가 소비자입니다. 정치의 소비자죠. 이 소비자가 뭘 선택하느냐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제 선거가 꽤 1년 6개월 이상 남은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어떤
극단적인 마니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도 마니아가 있으니까 그 마니아층에 호소를 내서 그 사람들,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내고 그걸 모으고 있다가 선거에 임박하면 이걸 여기에 살을 붙여서 선거를 치르는,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찌 보면 정치 전술이 이재명 대표에 못 미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이라는 게 결국은 이 중간층보다는 그 국민의힘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데, 그걸 끌어낼 동력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전에 왜 양대 정당에서 소위 합리적 주장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재명, 정세균, 조응천 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